안녕하세요. 경인교육대학교 부설영재교육원 소리의 성질을 이용한 악기 만들기 피드백 영상입니다. 네. 자, 선생님이 여러분이 제출한 과제 중에 일부를 같이 보면서 피드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 1은 우리 음의 높낮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공기기둥이나 물의 양을 달리해서 음의 높낮이를 조절해보는 활동을 했는데, 자, 거기에 대한 여러분이 과제를 열심히 해서 제출해 줬어요. 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와인잔을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를 사용했고요. 네. 큰 와인잔은 좀 상대적으로 낮은 음을 내는데 사용했고, 작은 와인잔은 높은 음을 내는데 사용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규칙성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음이 점점 높은 음이 될수록 물의 양은 줄어드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죠. 네, 물론 여러분들 똑같은 와인잔이라도 유리를 녹여서 만드는 제품이기 때문에 두께라든지 뭐 무게라든지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물의 양이 몇 밀리리터가 정답이다, 이렇게 선생님이 제시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음의 소리가 높아질수록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낮은 음을 내는 그 장치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는 있겠죠. 네, 그리고 다음 친구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빈칸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것은 너무 낮아가지고 소리 내기에 너무 낮은 음역을 이렇게 빈칸으로 놔두는 것은 전혀 상관없다고, 네, 선생님이 저기 과제 제시할 때 얘기했었죠.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여기 칸이 비어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음이 높아질수록 물의 양이 적어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고요. 공기기둥의 높이도 소리가 높아질수록 점점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공기기둥의 높이가 짧을수록 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자, 요 다른 친구들 결과를 봐도 물론 이 공기기둥의 높이가 몇 밀리미터였느냐, 물의 양이 몇 밀리리터였느냐는 각각 다를 수 있어도 공통적인 특징은 높아질수록 물의 양이 적어지고 공기기둥의 높이도 짧아진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선생님이 이거 봤을 때 이 주파수가 한 옥타브 올라갈 때마다 주파수가 두 배씩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선생님은 혹시 이 물의 양도 한 옥타브가 올라가면 절반으로 줄어들까 또는 두 배로 늘어날까를 알아볼 수 있을까 해서 선생님이 과제를 낸 것도 있는데, 이 여러분들이 실험한 결과로 보면은 진동수가 두 배가 될지는 몰라도 물의 양이 절반으로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제출한 과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물론 얼마나 정확하고 제대로 측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 네, 한 옥타브 올라간다고 해서 물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들진 않는다라는 그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을 했고요. 근데 선생님이 봤는데 여기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낮은 음을 낼 수가 있었는지 선생님 좀 의문 들거든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음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공기결의 높이가 증가하고 물의 양도 증가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기록을 했어요. 선생님 이게 제대로 측정이 됐는지는 선생님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1mm 차이로 음이 이렇게 달라질 것 같진 않은데 요렇게 한 친구는 조금 다시 실험을 해보면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선생님의 예상이 있겠습니다. 네, 이 친구들도 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길이도 짧아지고 물의 양도 줄어드는데 네, 약간 이게 측정이 제대로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하고요. 자, 그러면 과제 1의 결론이죠. 자, 공기기둥의 높이가 짧을수록 높은 음을 낼 수가 있었고 물의 양이 적어질수록 높은 음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향성을 찾게 되었지만 네, 이게 주파수가 2배로 되는 것과 네, 물의 양이 절반이 되는 것은 크게 관련은 없었다라는 것이 과제 1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과제 수행해 준 모든 친구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과제 2로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과제 2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실험이 아니죠? 네. 제작 계획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 주었고요. 자, 요거 선생님이 인상 깊게 봤는데, 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원리를 직관적으로 잘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 병에다가 물을 얼만큼 채웠느냐에 따라서 음이 높은 음도 나고 낮은 음도 나는 그런 악기를 고안을 했는데, 자, 요 보완할 점이 보시면, 네, 정확한 물 높이로 병을 채워야 되고, 그리고 소리가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너무 높은 음, 너무 낮은 음은 병 하나로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에서 선생님이 약간 힌트를 주자면, 잠시만요. 동영상을 한번 볼게요. 네. 뒤에서 그냥 딱 끄는 거 아니야? 깔끔. 예. 그거는 도레미파솔라시도 다 가능하게 하실 수 있어요. 예. 아니 구멍을 뚫을 수가 없는데 여기는? 구멍을 뚫으면 여러 개 준비하면 됩니다. 여러 개를. 네. 오, 되게 있네요. 네, 요거. 오, 이게 약간 팸플렛 같네요. 아니요. 병플렛. 병플렛이요. 병플렛. 네, 아까 방금 고안한 악기에서 보완할 점을 이 개그맨이 보완을 해 놓은 거죠. 네.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거예요. 예. 요거는 뭐 네, 콜라리네. 오. 이 칫소리, 첫음이. 처음에 소리 나는 거 있었어요? 칫소리요? 예, 칫소리. 중앙 고개 숙이고 연주. 근데 어디 연주 가능하니까? 연주 가능. 자, 제가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자, 이 사람은 방금 페트병을 손으로 누르면 안에 있는 공기의 부피가 변하게 되죠.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음의 높낮이를 표현하는 악기를 만들었고요. 자, 요거 둘이 합주하는 것을 보시면, 네, 음의 높낮이가 연속적으로 변화했죠. 왜냐하면 요 안에 있는 공기 기둥의 부피가 연속적으로 짧아졌죠. 시작.
네. 자, 이런 소리는 피아노로 흉내낼 수 있을까요? 없죠? 네, 그래서 피아노 같으면은 여러 개의 음을 끊어서 연주하는 것을 이 악기를 사용하면 연속적인 높낮이를 표현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악기, 네. 자, 이 악기는 그렇게 좀 보완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게 뭐 잘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이것은 창의성 측면에서 전혀 새로운 것인가라는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 친구 거를 보면은 굉장히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구조를 세밀하게 표현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네. 여기도 보면 진공관을 저기 선생님이 올려준 강의 동영상에서 그 도움 영상 선생님 올린 거에서 본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악기, 타악기, 현악기, 관악기를 한 악기에다 합쳐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연주하는 방법도 뭐 손 감지 센서를 이용하거나 흔들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악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페트병의 길이를 조절해서 높낮이를 변화시키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적용했고, 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다양한 악기를 마치 백화점처럼 악기 종합 쇼핑몰 느낌으로 다 합쳐놓은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저는 생각에는 이거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연주자가 좀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고생하셨고요. 네, 그래서 이 공명체, 발음체가 어디 있는지, 작동 원리라든지 그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준 것이 좋았고요. 장단점 도 잘 적어 주었어요. 자, 그리고 요거를 보시면 네, 고무줄을 받쳐서 장력을 만들어서 당기는 힘을 만들어서 이걸 튕겨서 소리를 내겠다라는 아이디어고요. 자, 요거를 세운 이유는 네, 진동하는 현의 길이를 다르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겠죠. 근데 선생님이 좀 의문인 것은 자, 이거를 브릿지라고 하는데 이것을 스티로폼으로 해야만 했을까? 꼭 스티로폼이어야만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스티로폼은 소리를 잘 전달하는 물질인가 아니면 소리를 잘 전달하지 않는 물질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만약에 소리를 잘 전달하고 싶으면 스티로폼보다는 좀 더 단단하고 그런 소재를 사용을 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고무줄 가야금의 몸통인 나무판 부분인데, 자, 나무판 부분이 공명을 잘 하려면 이 브릿지가 딱딱한 소재로 만들어져야 진동이 전달이 잘 돼서 공명체로 의 역할을 잘 할 수가 있겠죠. 네, 발음체는 고무줄 부분. 네, 고요. 자, 그리고 요것은 이제 피아노 건반악기와 관악기를 합쳤는데 얘를 누르면 전기 신호를 통해서 공기 펌프에서 공기가 훅 불어지고 이 공기관을 타고 여기로 나가서 여기 리드가 달려 있어서 소리가 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자, 이런 것이 요 파이프 오르간이라고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자, 파이프 오르간이라는 악기가 있는데 그 악기는 엄청 크고 많은 관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전선을 이용해서 연주를 하진 않는데 자, 파이프 오르간을 한번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파이프 오르간인데요. 네, 여기 보면 손과 발을 모두 사용해서 누르면서 연주를 하고, 자, 어딜 누르냐에 따라서 바람이 이 관으로 가기도 하고 저 관으로 가기도 하고 다양한 높낮이의 소리가 나게 됩니다. 자, 이게 악기는 굉장히 부피가 크고 보통 그 악기를 만드는 기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비싸겠죠. 이 재료값만 해도 엄청 비싸고요. 그리고 독특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 관의 설계라든지 관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설치하는 장소와의 그런 상호작용도 고려를 해서 만들어야 돼요. 보통 이런 거는 가정집에서 놓고 연주할 수가 없겠죠. 네. 이거는 보통 성당에 설치가 되어서 이 오르간을 만든다고 하기도 하지만 짓는다고 해요. 집을 짓는 것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큰 재료들을 집에다가 뭐 설치하는 것처럼 이게 짓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 파이프 오르간에서 영감을 받았는지 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선생님은 이 악기를 이 아이디어를 보고서 파이프 오르간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채소입니다. 채소에 저기 구멍을 잘 뚫어서 소리가 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네, 재밌는 아이디어였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 고무가 달려 있는데 고무가 소리를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럴 수는 있겠죠. 이 고무를 이용해서 기타줄을 튕겨서 소리를 내려면 미끄러지지 않아야 되고, 그러려면 고무가 필요할 수도 있죠. 그래서 고무를 했는데요. 요런 거는 혹시 하프라는 악기 알죠? 네, 하프라는 악기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선생님 같으면 여기다가 고무를 안 넣고 이렇게 때려서 소리를 낼 수 있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는 튕기면서 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튕기기 위해서는 마찰력이 큰 재료를 여기다가 저기 배치를 해야 되겠죠. 소리를 전달을 잘 하지 못하지만 마찰력이 커서 이 줄을 튕기기에 적합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친구도 굉장히 상세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네, 선생님이 인상 깊었던 거는 이겁니다. 자, 이것은 운동기구 실내 자전거를 이용해서 줄을 비벼서 소리를 내는 장치예요. 자, 줄을 비비는데 줄의 길이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이 여러 가지 종류의 길이를 가진 다양한 줄을 이 버튼으로 선택을 해서 음의 높낮이를 선택을 하겠다는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이거를 줄을 비비기 위해서 우리가 바이올린을 켤 때처럼 팔로 비비는 것이 아니라 일회용 자전거의 페달을 밟아서 연주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 연주를 오래 하면 다이어트에 굉장히 효과가 좋겠죠? 네. 자, 그리고 하노이의 탑을 모양을 해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요런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링 실로폰이라 그래야 될까요? 네, 실로폰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유리로 되어 있고요. 자, 유리로 되어 있으면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유리로 된 것을 때리게 되면 유리가 깨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주를 하려면 그 아까 이 친구의 아이디어 같은 끝에 고무를 달아서 유리를 때려도 깨지지 않는 그런 방식을 구현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악기는 실제로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것을 만약에 누가 연주를 나와서 잘 한다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거 그 다음에 선생님이 소개를 안 했다고 해서 뭐 못해서 소개를 안 하는 건 아니니까 내 숙제 그냥 넘어갔다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것은 뭐 발음체가 발음체를 구멍으로 해놨는데, 자, 얘는 물방울을 떨어뜨려서 여기 금속 대야에 맞으면 소리가 팅 나겠죠? 그것을 마이크로 수음을 해서 아마 앰프에 연결할 것 같은데, 자, 발음체가 여기 있을까요? 금속 대야일까요? 자, 발음체는 얘는 진동을 할까요? 구멍 뚫린 컵은 진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선생님 생각에는 진동을 거의 안 하고 진동이 시작되는 부분은 이 금속 대야일 것 같아요. 여기 땡 떨어지면 소리가 나죠. 이 공명체는 금속 대야를 포함한 요 몸통 전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크가 있으니까 앰프가 공명체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금속 대야의 재질을 교체하면 다양한 음색을 낼 수도 있을 것 같고 높이를 조절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선생님 인상 깊었던 게 자, 물을 자꾸 닿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금속 중에서 녹이 잘 쓰는 금속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철, 뭐 구리 이런 게 있죠. 자, 철 같은 경우는 녹이 굉장히 잘 쓰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스테인리스 재질을 여기다가 놓은 것을 선생님이 인상 깊게 잘 봤어요. 그리고 소리가 작을 수 있다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실제로 만들어서 봤는데 사실 이것은 교과서나 이런 거에서 많이 봤던 디자인이긴 하죠. 네. 선생님이 인상 깊었던 거는 얘입니다. 네. 자, 캔에다가 다른 양의 물을 담아 놓으면 음의 높낮이가 변하게 되겠죠. 네, 그런 것을 이용해서 약간 실로폰처럼 배치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것을 유튜브로 찍어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소리가 나요. 자, 얘는 음정이 음의 높낮이가 그렇게 정확하진 않죠. 네, 그렇게 음정이 정확하진 않죠. 잠시만요. 네. 자, 얘를 젓가락으로 치게 되면 물이 출렁출렁출렁하죠. 그러면 당연히 위에 있는 공기 기둥도 모양이 변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음정이 일정하게 띠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띠 이렇게 음정이 변하게 되죠. 네. 그런 특유의 소리를
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소리가 싫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한번 보완할 점인 것 같아요. 네. 음정이 정확하지 않은 이유는 물이 출렁거려서. 그런 물을 출렁거리지 않고 소리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죠. 예를 들면 우리 와인잔을 쳐서도 소리가 나지만 물을 묻혀서 위를 비벼도 소리가 나죠. 네, 그런 것을 응용해서 소리 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유튜브까지 찍어서 올리는 그런 정성 선생님이 잘 봤습니다. 네. 물론 나는 직접 제작을 하지 않았다. 그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선생님은 아이디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만 그려도 상관이 없어요. 자, 요거는 아까 보여줬던 유튜브 동영상, 그 개그맨들이 했던 동영상은 여기를 바람을 입으로 공기를 불어서 소리를 낸 건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유리병을 채로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원리죠. 자, 채는 또 여기는 그 유리가 깨지지 않도록 말랑말랑한 재질로 제작을 해야 되겠죠. 네. 자, 이것은 바이올린은 줄을 어디 짚느냐에 따라서 음정이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 짚어도 음정이 너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자, 그것을 피아노 건반과 연결해서 그런 쉽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뽑아낸 것 같습니다. 네, 정육면체 모양으로 쌓아 놓으면 소리가 진동이 어디로 갈까요? 땅으로 가겠죠. 그래서 진동이 땅에 다 흡수돼 버리고 우리 귀로 잘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그리고 계층이 높을수록 겹이 많아서 큰 울림이 난다는 것은 이제 실험을 해봐야 알 것 같고요. 자, 공기층이 존재하면 공명이 잘 될까요? 네, 보통은 겹이 예를 들어서 공기층이 굉장히 많은 재질 중에 스티로폼이 있죠. 자, 스티로폼은 미세한 공기구멍이 되게 많아요. 그것이 공명에 도움을 주지는 않는 것 같고요. 자, 공명을 하려면 공기 덩어리가 있게끔 속이 텅 비어 있거나 그런 구조가 유리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아까 봤던 편경같이 어떤 두드려서 소리 내는 것들을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예요. 네, 아까 편경과 같은 아이디어였고요. 자, 이것은 실로폰과 피아노를 합쳐 놓은 것처럼 생겼죠. 그리고 또 이 판의 길이를 조절해서 높이를 높낮이를 조절하겠다는 아이디어였죠. 자, 마지막으로 볼 악기가 요건데요. 요건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보통 현악기랑 관악기를 네, 합칠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줄인데 현인데 속이 비어있는 현이라서 그 현 안에 있는 공기기둥이 있어가지고 관악기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마치 빨대와 같은 그런 구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 보고 선생님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감탄을 한번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과제 2를 같이 한번 봤고요. 자, 과제 2를 뭐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소리 내는 방식이 다양하게 있죠. 관악기, 현악기, 뭐 비벼서 소리 내는 거, 쳐서 소리 내는 거, 불어서 내는 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소리를 낸다면 그것을 공명체로 어떻게 전달하느냐. 전달할 때 어떤 소재가 좋으냐. 적당한 소재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공명체로 전달하면 그 공명체의 재질이나 아니면 뭐 연주 방식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이렇게 공명체와 발음체들을 합쳐 놓는 방법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악기들은 굉장히 웅장한 소리가 나고 멋있고, 하지만 뭐 휴대가 안 좋다든지, 예를 들어서 파이프 오르간처럼, 어떤 악기들은 마이크가 없으면 소리가 거의 안 난다는 이런 단점을 가진 경우도 있겠죠. 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장점과 단점이 나오게 되고요. 네, 우리가 공학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단점이 하나도 없거나 장점이 하나도 없거나, 또는 장점만 있고 이 악기는 뭐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악기야, 이 악기 하나만 있으면 모든 음악을 다 커버할 수 있어, 이런 악기는 나올 수가 없겠죠. 자, 공학적으로 생각하면, 자, 어떤 것은 어떤 특성이 나에게 필요하느냐, 이 상황에서 어떤 특성의 악기를 필요로 하는가, 그것을 잘 생각해서 뭐 일부 단점이 있더라도 이런 장점 때문이라면 이 악기를 선택하겠다라는 생각을 공학적으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공학적으로 설계를 들어가자면, 가급적이면 악기를 쉽게 만들 수 있고 저렴한 재료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여기까지 피드백 영상을 마치겠고요. 네, 선생님이 소개 안 했지만 다양하게 여러분 열심히 과제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선생님도 느끼는 게 많았어요. 나는 이런 생각 못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많이 감탄을 하고, 선생님도 여러분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코로나가 좀 더 심해지고 있어서 우리가 또 언제 다시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잘 하시고, 이런 어마어마한 전염병을 잘 이겨내면 우리 좀 더 밝은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고생하셨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